해오름 자연요양병원 원장 고무삼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까지 많은 환자들이 수술보다 항암이 더 힘들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도 힘든 항암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키기에 항암이 끝난 후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욱이 재발 전이 된 사기 환자들은 장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죠.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항암 치료,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우리 몸의 환경을 암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은 염증 상태, 칼로리 과잉, 산성화, 저산소, 저하된 면역력 상태입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데는 마음관리, 운동, 음식 포함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물질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암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12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세포를 지키며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식품들입니다. 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분들도 꼭 참고하세요. 첫 번째, 십자가 채소입니다.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 이들 십자가 채소에는 설포라판, 인돌3 카비놀을 비롯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합니다.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유의할 점은 설포라판 전구 물질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갑상선에서 요오드가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십자가 채소를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요오드를 보충해주면 좋은데요. 요오드가 풍부한 톳, 다시마, 미역 등 갈조류가 좋습니다. 갈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에게 유익한 최고의 생리활성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미나리과 채소입니다. 미나리과에는 미나리, 당근, 샐러리가 있습니다. 이들 채소들은 다양한 카로티노이드와 폴리페놀류를 복합적으로 함유해서 함께 섭취하면 간해독, 항산화, 염증 억제가 한 번에 가능해져 항암 치료 후 회복기나 예방 식단으로 아주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가지과 채소입니다. 가지과 채소에는 가지, 토마토, 고추, 파프리카 등이 있습니다. 가지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값싸고 흔한 채소이나 암 환자나 순환기질환 환자들이 먹어야 하는 특별한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의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항염, 항암, 심혈관 보호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발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즉 발암 유전자 스위치를 꺼주는 효과가 있고 암 조직의 혈관 신생을 억제해서 암세포 성장을 차단해 주기도 합니다. 가지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인 클로로겐산은 가지의 속살 부분에 흰색 과육 부분에 많은데 강력한 항산화, 항염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의 세포 재생을 위해서는 줄기세포의 기능이 필요한데 클로로겐산은 정상 조직의 줄기세포 기능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암 줄기세포는 무력화합니다. 가지 조리 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가지 껍질 부분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수용성이고 열에 약하기 때문에 3 내지 5분 정도 쪄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은 산성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리 시 감식초 등을 사용하면 항산화 성분 보호 효과가 상승합니다. 가지과의 하나인 토마토에는 카로티노이드인 라이코펜,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고 폴리페놀류인 퀘르세틴, 캠페롤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항염,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리코펜은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위암, 췌장암, 대장암 등의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리코펜은 토마토의 세포벽 안에 단단히 갇혀 있어서 우리의 소화관에서 소화 흡수가 어렵습니다. 흡수를 잘하게 하려면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익히게 되면 세포벽 밖으로 리코펜이 나오게 되고 또 열에 의해서 리코펜은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 리코펜은 이중결합을 많이 가진 분자인데 자연 상태의 직선적인 고든 형태의 단단한 트란스 구조에서 열이 가해지면 꺾인 형태의 그 시스 구조로 바뀌면서 구조가 유연해져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잘 됩니다. 잘 알려진 대로 리코펜은 지용성입니다.
익힌 토마토에 올리브유를 첨가하면 장관에서 리코펜의 흡수는 5배 내지 10배 더 좋아집니다. 가지과 채소 중 하나인 고추는 풍부한 비타민C, 캡사이신,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텐, 퀘르세틴, 루테올린 등을 함유하여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파란 고추뿐 아니라 붉은 고추도 싱싱한 생고추를 사용하면 이점이 많습니다. 고추와 유사한 파프리카 피망은 매운맛의 캡사이신 성분이 적을 뿐 다른 성분들은 유사합니다. 네 번째는 백화과 채소입니다. 여기에는 마늘, 양파, 파, 부추 등이 있습니다. 마늘은 암 예방에 가장 좋은 식품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죠.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 바로 알리신인데요. 이 알리신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몸의 NK세포와 T세포처럼 암세포를 감시하고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로 주목받고 있지요. 하지만 유의할 점은 알리신은 60도 이상에서 분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늘을 익히면 이 좋은 성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익히면 효과가 없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은 줄지만 대신 남은 유황화합물 S알릴시스테인, D알릴설파이드 같은 성분들이 여전히 항암, 항염, 항균작용을 해줍니다. 결국 생으로든 익혀서든 마늘은 암 예방 및 치료에 좋은 식품입니다. 5번째, 생강과 채소에 생강 강황이 있습니다. 생강은 우리가 흔히 감기 예방이나 소화 촉진을 위해 찾는 식재료인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진저롤, 쇼가올, 진지베린 같은 성분들이 강력한 항산화 항염, 항암작용을 합니다. 특히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하면 진저롤은 생리활성이 더 강한 쇼가올로 바뀌어 면역력 강화는 물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혈관 건강은 돕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황은 슈퍼푸드로도 유명한데요. 강황의 핵심 성분은 바로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라 그냥 먹는 것보다 기름이나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 성분은 커큐민 흡수를 무려 20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생강과 강황 둘 다 일상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이지만 그 안에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5종류의 채소류를 보았는데 몇 가지 맛과 영양이 풍부한 채소를 부과하면 고구마, 호박, 무,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텐, 클로로겐산,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의 쿠마릭산은 항염, DNA 돌연변이 방지를 합니다. 고구마의 고유 성분인 강글리오사이드는 암세포 사멸류도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6번째, 바다의 채소라 불리는 해조류입니다. 여러분은 미역, 다시마, 톡 같은 해조류가 육상 식물보다 10배 내지 100배나 더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갈조류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후코이단과 라미다린이 들어있어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인 NK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질대사 개선에도 효과적이죠. 후코이단 함량이 높은 순서는 덧, 다시마, 미역 순으로 미역보다 톳에는 약 4배 이상의 후코이단이 들어있습니다. 7번째, 해산물입니다. 해조류뿐만 아니라 해산물도 주목해야 합니다. 굴, 문어, 바지락, 해삼, 새조개에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고 세포의 DNA 손상 복구에 필요한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굴에는 특히 타우린이 많아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굴의 풍부한 아연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아스타잔틴과 키토산입니다. 새우, 게 등에 많은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어 항암 식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현미 포함 통곡물입니다. 현미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당 조절, 장 건강, 항암 효과에 모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현미 속 감마 오리자놀과 페롤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곡류의 대표인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40%나 될 정도로 풍부하고 혈중 LDL은 낮추고 HDL은 높이며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하여 갱년기 증상 완화, 골다공증 예방, 그리고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처럼 유방암을 키우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인체에서 항에스트로겐 기능을 해서 에스트로겐 작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가진 여성들에게까지도 콩 섭취가 유방암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미 70%, 오트밀 20%, 콩 10%의 비율로 밥을 지으면 영양적으로 매우 뛰어난 한 끼가 됩니다. 아홉 번째, 견과류, 씨앗류입니다. 견과류는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많고 미네랄,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E,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항암 효과도 있는 우수한 식품입니다. 여기 표를 보면 호두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오메가6와 3의 비율이 4대1로 우수합니다. 아몬드는 오메가3는 없고 오메가6만 있지만 비타민 E가 가장 많은 견과류이고 브라질 너트도 오메가6만 있고 3는 없지만 셀레늄이 가장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호두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인 엘라그산, 카테킨, 케르세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적으로 가장 우수한 견과류입니다.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한 식품은 들깨씨와 아마씨인데 오메가3가 오메가6보다 3배 내지 4배 많은 압도적인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어 다른 씨앗류나 견과류 섭취 시 들깨를 첨가하면 균형 잡힌 불포화지방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들깨씨는 단백질 함유량이 20%이고 풍부한 오메가3 외에 항염, 항암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성분인 로즈마린산, 케르세틴, 루테올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이 많고 비타민 E와 식이섬유도 풍부해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생들기름을 많이 이용하지만 들깨씨를 생식으로 섭취하면 영양상의 이점이 훨씬 많습니다. 당해년도에 생산된 들깨를 구입해 잘 씻어 건조시킨 뒤 섭취하면 됩니다. 열 번째, 버섯류입니다. 여기 베타글루칸 함량표를 보면 영지버섯이나 상황버섯 등 약용버섯이 상대적으로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기는 하지만 식용버섯인 표고버섯에도 많이 들어있고 다른 식용버섯들도 일정량의 베타글루칸을 함유합니다. 11번째, 과일입니다.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아주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과일의 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당이 많아서 암 환자에게 안 좋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일의 당지수와 당부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지수, 이 GI, 당지수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만을 뜻합니다. 반면 당부하는 당지수에 실제 섭취한 탄수화물 양을 포함시켜 혈당에 영향을 주는 총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당부하가 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과일과 밥의 당지수, 당부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00g 기준으로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들인 사과, 배, 귤, 딸기, 오렌지, 포도, 망고 등의 당지수는
대부분 50전후로 현미밥보다 낮거나 비슷합니다. 수박은 당지수가 72로 높지만 실제 당부하는 단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분 함량이 많고 실제 당 함량은 낮기 때문이죠. 자, 백미밥 100g 기준 당지수 73 내지 89, 당부가 20 내지 25, 현미밥 100g 기준 당지수 55, 당부가 11 내지 15, 과일 100g 당부가 4 내지 12로 과일이 현미보다 낮거나 비슷합니다. 과일에는 과당, 포도당 등 당 성분이 있지만 이 당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과 함께 섞여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건강에 이로운 탄수화물로 작용합니다. 12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입니다.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들은 식이섬유를 분해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짧은 사슬 지방산에는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리산이 있는데 이들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장 환경을 약산성으로 유지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뇌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에 관여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면역세포와도 긴밀히 상호작용을 합니다. 장 안에는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는 장관, 연관, 림프조직이 있습니다. M세포, 수지상세포,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등 이 모든 면역세포들이 장내 미생물과 상호작용하여 우리 몸의 면역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런 이유로 면역력을 높이려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키우고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채소, 과일, 통곡물, 해조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특히 해조류에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둘째,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낫또 요구르트, 그리고 두유 요거트는 특히 효과가 뛰어난 발효식품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익균은 약 20%, 유해균은 5 내지 10%의 아이디어란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 중 아크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장 박테리아가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역 항암제 치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장에는 아크만시아 뮤시니필라가 존재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부터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를 매일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암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 12가지를 보았습니다. 암 예방과 회복에 좋은 식품, 하지만 매일 챙겨 먹기 쉽지 않으시죠? 특히 식욕이 없고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에겐 매일 채소를 일정량 섭취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담 없이 매일 섭취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히포크라테스 수프, 양파, 마늘, 파슬리, 샐러리, 당근, 토마토, 감자를 부드럽게 익혀 만든 채소 수프는 위의 부담을 덜어주고 활력을 높여줍니다. 둘째, 디톡스 해독 주스를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사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해조류 수프, 톳, 다시마, 미역에 양파, 마늘, 표고버섯, 강황, 생강, 후추까지 더하면 바다의 영양이 그대로 담긴 수프가 됩니다. 넷째, 두유 요거트. 두유 요거트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높이고 유익균의 증식을 돕는데 가장 뛰어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또는
소량의 천연꿀과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최고입니다. 이러한 수프 주스 요거트는 식사 전 에피타이저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고 소화 부담도 덜어줍니다. 환자들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섭취한 결과 섭취 전후가 확연히 다를 만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회복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